의사들의 협박은 무시해도 좋다. 콜레스테롤 억제제는 이미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초기에만 약간의 효능이 인정되는 반면, 콜레스테롤이 높지만 아직 심장 발작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에겐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이다. 다만 심장 발작을 일으켰던 환자의 경우에도 억제제를 복용하면 심장 발작의 위험성은 다소 줄어들게 되지만 다른 부작용, 예컨대 간 기능 악화, 뇌졸중, 심부전증, 암 발생, 신경 조직 파괴, 발기부전 등의 위험은 크게 상승한다. 따라서 약은 신중히 복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산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부작용의 위험이 크고 값비싼 의약품을 복용할 것이 아니라 약과 가공식품을 피하고 유기농, 채식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며 적절한 운동을 통해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피부를 자외선에 적당히 노출시켜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자외선을 과도하게 쬐면 엽산이 파괴되고 피부암의 위험도 있으므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현대의학을 종교로 여기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약물 중독이 심한 상태다.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처음 시판된 이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환자 수는 2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약물의 과다 복용은 약물의 성분인 합성화학 물질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암, 뇌졸중, 심장마비, 신부전증, 간경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사들은 심장병의 원인 따위엔 관심 없다. 뇌경색은 고혈압을 약물로 억제하면서 약의 부작용으로 혈관이 굳어지면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장 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거나 콜레스테롤과 혈압, 혈당 수치가 높아 심장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는 거의 대부분 소염 진통제인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잔탁, 타이네롤, 베타 차단제를 처방한다. 아스피린이나 타이네롤은 COX2 작용을 방해해 열, 염증,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차단하고 땀의 분비를 억제해 열을 36.5도로 유지시킨다. 열과 통증, 염증이 억제되면 면역 체계는 무너진다. 또한 아스피린은 응고된 피를 용해시켜 묽게 해주는 작용을 하지만 위궤양, 뇌졸중, 현기증, 백혈구 감소, 신장 질환, 간 질환, 알레르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베타 차단제도 자율 근육으로 통하는 신경을 마비시켜 통증을 없애주는 약이므로 결국 불면증, 우울증, 발기부전, 감각마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아스피린이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혈전의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로 복용할 경우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위궤양, 심장마비와 뇌졸중, 백내장, 각종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 결국 심장마비의 위기를 넘긴 사람은 서서히 약을 중단해가면서 채소와 과일 섭취를 통해 면역 체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치유법이다. 인체는 오랜 기간 진화 과정을 통해 재생력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만들어 왔다 때문에 면역 체계가 정상일 때는 혈관이 막혀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낸다. 즉, 뼈, 혈액뿐만 아니라 혈관도 끊임없이 재생된다. 그러나 약물, 가공식품 등을 통해 들어오는 합성 화학물질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재생 기능도 무너지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도 다른 곳으로 혈관을 다시 만들지 못한다. 후천적으로 합성 화학 물질에 의해 심장과 동맥 근육이 굳어지면서 생긴 혈전으로 인해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심장병이다. 현대의학은 기계로 정해진 항목만을 진단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포함해 모든 질병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다.
가슴 및 식도의 통증으로 심장병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수치에 의한 진단으로 심장마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심장 치료를 하지 않고 퇴원시킨 환자와 기준에 부합되어 심장마비 치료를 받은 환자의 1년 생존율은 동일했다고 한다. 미국 FDA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하는 비스페놀 A에 대해 성기능 장애, 심장 질환, 여성 불임의 주요 원인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이 물질은 1급 발암 물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발행한 생활 속의 화학물질이라는 소책자에서도 프롬, 알데히드 같은 각종 합성화학물질과 납 등 중금속이 암, 심장병, 성기능 장애 등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며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수치가 정상이 되어도 치료된 것이 아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준다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효능은 거의 없으면서도 연간 300억 달러의 판매고를 올리며 간 기능 이상, 횡문근 융해증, 신경조직 파괴, 심장마비 유발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1988년 스타틴 약물들이 시판된 다음 해부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환자들은 2배로 늘었다. 스코틀랜드에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1만 명의 환자들에게 5년간 스타틴을 투여했지만 9,755명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약의 부작용으로 각종 질병만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245명에게는 미미하게 심장 질환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반면에 부작용으로 각종 다른 질병을 유발시켰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도 현재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자가 속출하고 실명하는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의 활성 성분인 합성화학물질 포스포디에스테라제는 음경으로 가는 혈관을 인위적으로 확장시켜 발기를 촉진하는 반면 다른 모든 혈관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뇌졸중, 심장마비, 간부전증, 실명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두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성 호르몬제인 경구 피임약은 부작용으로 심장질환, 각종 암, 우울증 등을 유발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성을 4배나 높인다. 심장병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부정맥 현상이 증가하면서 사망률이 늘어나자 제약업계는 재빨리 부정맥 현상을 없애는 약을 개발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환자들에게 투여했지만 오히려 사망자는 늘어났다. 약은 단지 혈관을 굳어지게 해서 맥박수만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심장 박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50에서 80이지만 운동 시에는 100에서 180이 정상이다. 현대의학은 수치로 환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혈당 등의 수치가 변화하면 이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약을 처방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약들은 단지 혈관을 고정시켜 수치만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지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약은 혈관이나 심장을 굳어지게 해서 심장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치과와 치약이 치아 건강을 망친다. 주류 의사들은 치아 충정용 아말감이나 임플란트, 레진 등에서 나오는 중금속인 수은, 베릴륨과 치아 치료 과정에서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심장마비, 뇌졸중, 조산, 당뇨병 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오로지 충치를 치료해야만 심장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특히 수은은 신경조직의 뇌령과 중추신경을 파괴해 영구적으로 정신질환과 신체 마비를 유발하며 적은 양으로도 우울증, 심장병, 간경화, 각종 암 등을 일으키면서도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치아가 썩는 이유는 인체 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으로 치아를 보호하고 있는 에나멜층이 합성화학물질에 의해 부식되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아를 감싸고 있는 턱뼈가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으로 약해져도 치아 주위가 상하고 그 사이에 박테리아가 번성하여 치주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충치는 합성화학 물질을 애용하는 인간과 애완동물에게서만 나타나는 질병이고 야생동물에게는 없다. 따라서 합성화학 물질과 중금속으로 만들어진 치약으로 하루에도 3-4번씩 치아를 닦으라는 주류 치과 의사들의 권고는 거짓이다.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과 가공식품, 치약과 가글제 그리고 치과 병원을 멀리하고 천연소금으로 세척하며 채식과 과일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영양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스케일링은 치아를 보호해주는 에나멜층을 벗겨내는 것이어서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다. 치약이나 가글제에는 합성화학 물질인 메틸알코올, 유칼리프롤, 크로로헥시딘, 불소 등이 함유되어 있다. 게다가 표백제, 향미제 등 다양한 합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에나멜층을 크게 부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불소는 지능 저하, 각종 암을 유발하고 갑상선, 신장, 중추신경계, 골격계를 파괴하고 우리 몸에서 필수 영양소인 요오드를 배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보충제로 코엔자임 Q10이 많이 처방되고 있으나 보충제는 약과 동일하므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천연 코엔자임 Q10은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보충제로 복용할 필요는 없다.